요즘 저는 학교, 학원을 마치고 난 후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 축구를 하는데도 정말 재미있고 신난답니다. 가끔씩 이렇게 축구를 하다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축구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답니다. 축구를 하다가 기분이 안 좋아질 때도 있는데 바로 경기에서 지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땐 내일 꼭 잘해야지 다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여러분은 즐겨하는 운동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와 함께 축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리블, 패스, 슈팅, 크로스 기술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축구의 매력을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벌써 30도를 넘는 여름입니다. 더운 날씨이지만 우리는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서 매일 축구를 하고 있답니다. 한두 시간 정도 축구를 하다 보면 아직 저녁 먹기 전인데도 배가 엄청 고프답니다. 그럴 땐 엄마가 주는 떡, 핫도그, 꼬마김밥, 빵 등 다양한 간식을 먹고 있는데요. 얼마 전 갖고 온 빵을 간식으로 먹게 되었는데 그 고소한 버터 향기가 군침을 돌게 하고 결이 살아있는 빵을 한 입 베어 무니 입에서 사르르 녹는 것이 정말 최고로 맛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나눠 먹다 보니 더 먹고 싶은 아쉬운 마음도 들었지요. 우리 엄마도 매일 집에서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맛있는 빵은 누가 만드는 걸까 궁금해졌죠. 그래서 이번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는 아주 맛있는 빵을 만드는 제빵사님을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What do you do? Tell me, tell me. MC 쑥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요.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의 게스트 만나볼게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어린 시절 15살 때부터 빵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 나이가 52살 된 박기태 셰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이 파티쉐를 꿈꾸는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친구들이 궁금한 것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질문들 한번 들어볼게요. 어릴 때 꿈은 무엇이었나요? 어릴 때 꿈은 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꿈이었어요. 왜 대통령이 꿈이었나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전체 대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꿈이 대통령이었어요. 부자이신가요? 부자는 아닌데 마음은 부자예요. 마음은 부자. 아, 그렇군요. 예, 마음이 편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예요. 부자가 있나요? 수제자, 아저씨가 가르쳐주는 후배도 많고, 또 아저씨도 빵을 한 38년 했기 때문에 후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 수제자는 당연히 많겠죠. 네, 많아요. 제일 좋아하는 빵은, 제일 잘 만드는 빵은, 제일 잘 팔리는 빵은 무엇인가요? 아저씨가 우리나라 국가대표거든, 빵으로. 그래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24개국 중에 5등을 했어. 거기서 내가 제일 잘하는 빵이, 이태리 치아바타 빵을 제일 잘해요. 그리고 제일 많이 팔고. 이태리 치아바타 빵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팥빵 들어봤죠? 단팥빵. 우리나라는 단팥빵. 이탈리아가 아마 치아바타가 국민빵이에요. 국민빵.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고. 나이가 좀 더 먹으면 알아요. 중학교 갈 정도 되면은 치아바타빵 알게 돼 있어요. 빵 레시피 하나만 알려주세요. 레시피 한 개 갈고 10개 다 알려줄게요. 많이 알려주면 만들어 봐야지, 그죠? 엄마가요. 빵장수만의 특별 레시피가 따로 있나요? 특별 레시피는 따로 없고 무조건 맛있게
깨끗하게 만들자 하는 게 특별 레시피예요. 빵은 다 만들 줄 알기 때문에. 밀가루 말고 다른 것으로도 빵을 만들 수 있나요? 예, 좀 전에 내가 했잖아요. 티라미슈 맛보게 해준다고. 티라미슈 같은 밀가루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밀가루 안 들어가는 빵들이 많아요. 우리가 에그 타르트도 밑에 비스킷은 밀가루가 들어가지만 에그에는 밀가루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빵을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예쁘게 만들려고 하면은 매일 만들면 빵 무조건 예쁘게 나와요. 빵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이 있나요? 빵을 만들 때 어려운 점은 지금 현재는 없어요. 매일 만들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시나요? 빵을 만들 때 어떤 마음으로 만드느냐? 좋은 재료 넣고 깨끗하게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베이커리 말고 다른 요리도 잘하시나요? 다른 요리는 난 잡채도 잘하고 계란찜도 잘하고 무침도 잘하고 나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많이 해 먹어봤어요. 가게 이름을 왜 빵장수로 하게 되셨나요? 빵집이니까 밖에 나가면은 빵이란 글자가 딱 있어야 되니까 간판 2개, 3개 안 달고 하나로 딱 달면은 빵장수 하면 다 빵집인 줄 알잖아. 그죠? 다 쉽게 알기 때문에. 예. 어른들은 모르잖아. 영어 써놓으면은. 그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어 써놓으면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빵장수는 다 알잖아. 글자만 알면. 여러분은 지금 달서 강창말 방송국의 왓두유도 태미태미를 듣고 계십니다. 명장님을 만나러 어린이 기자단 친구들과 함께 장수당 빵집에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인터뷰 중인 친구들을 기다리며 다양한 종류의 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딛고 성공을 이루신 명장님의 노력의 결과물이라서 그런 걸까요? 친구들마다 가장 맛있는 빵은 달랐지만 다 맛있었어요. 이쯤에서 명장님의 신청곡 요요미의 이 오빠 뭐야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 오빠 뭐야? 이 오빠 뭐야
어린이들이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요. 저희 어른들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만든 빵이나 디저트 중에 제일 어렵게 혹시 개발한 메뉴가 있을까요? 디저트 빵 중에 제일 어렵게 개발했는 빵이 있냐? 저희들 이제 치즈케이크라고 있는데 원래 그 치즈케이크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플레 좀 부드러운 타입을 먹고 유럽에는 프랑스 이런 데도 좀 부드러운 타입을 먹지만은 이제 전통 미국식은 좀 하드 타입, 좀 딱딱한 타입, 이 치즈가 많이 들어가는 타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빵을 굽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전체 배합에 치즈가 80%가 들어가요. 그걸로 해서 이게 빵을 부풀리고 구워야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개발을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직영 매장에서 다 잘 팔리는 치즈케이크 있습니다, 밑에. 지금도 여기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럼 꾸덕꾸덕하죠. 예. 그래도 미국에도 가맹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미국에도 뉴저지하고 플래싱에 저희들 가맹점이. 거기서도 입맛을 사로잡으셨나요? 예.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빵과 관련된 혹시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예. 저희들 그 빵장수 단팥빵 매장 가면은 단팥빵에 생크림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맛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여기다가 이제 슈크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넣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또 우리가 옛날에 버터크림도 많이 넣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크림을 엄청 좋아하니까 빵을 만든 다음에 생크림을 오버해서 많이 만든 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팥빵에다가 많이 한 넣어보자 싶어 쭉 짜였는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버려서. 근데 그게 다 맛있다 이래 됐는 거예요. 그래가 생크림 단팥빵이 탄생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우리가 빅히트를 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저 뒤에 있는 그림처럼 빅히트 치는 생크림 단팥빵. 저걸로 해서 온 세상을 생크림 단팥빵으로 제가 이름을 날린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생크림이 좀 작았겠네요. 그렇죠. 생크림 늘 생각 안 했지. 원래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생크림 다른 작업하다가 많이 남았는 거를 많이 안 넣어보자 싶어 쭉 짜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렸어. 그랬다 보는데 다 좋다리 됐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저걸로 해서 이제 빵 식감도 조정하고 크림하고 맞아야 되니까 기존에 나오는 팥빵에는 생크림을 저거 넣으면 맛이 안 맞아요. 근데 빵피가 부드러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생크림 넣고 맛이 되니까 빵피도 다시 개발되고 이래가 이제 자기 제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매장들이 전국에 우리 단팥빵 매장이 한 50개 정도 되거든요. 50개 매장인데 평균 단팥빵이 한 매장당 한 50만 원씩 팔아요. 한 품목에. 저 단품에. 그 정도로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 생크림 단팥빵 하루에 50만 원치 만들어 파는데 50집이 매일 만들어 팔아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예요? 1,000? 그렇죠. 하루에 2,500만 원치 팔리는 거죠. 단팥빵만? 생크림만. 생크림만. 전체 품목 중에 생크림 단팥빵만. 맞아, 저도 제일 맛있더라고요. 예. 저거는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명장님 스토리를 많이 봤는데 되게 바로 성공하신 게 아니라 기간이 조금 실패도 하고 많은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빵장수가 되고 혹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빵을 만들고 후회한 적은 저는 제가 기억으로는 없어요. 빵은 이제 빵을 만들고 다른 걸 하면서 사업 실패를 했는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지만은 빵을 했는 데에서는 후회를 전혀 안 합니다. 다른 걸 안 할 거를 빵만 계속 해올 거를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랬다면 좀 더 빨리 맞죠. 이 길을. 사람 인생이 또 모르니까. 명장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한 조건이 혹시 있나요? 예, 명장이라 하는 조건은 이제 보통 그 대구에 96개 업종이 있어요. 96개 업종에서 1년에 딱 3명에서 4명을 뽑거든요. 예. 그럼 뭐 96업종에서 3명, 4명 인원수는 엄청나겠죠. 업종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제 점수가 대통령상 하나 받는데 점수가 1.5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60점이 넘어야 돼요. 60점이 넘어야 대구시 명장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68점이 되기 때문에 명장이 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면 68점이면 봉사부터 시작해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되겠지. 또, 그게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음주 면허 취소 이런 것도 없고 음주 걸린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관리가 안 되면 이걸 취득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내가 술을 먹고 음주 걸렸다. 그럼 자격 다 박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제가 기능장인데 기능장이 점수가 10점이에요. 전체 60점 중에 10점이면 기능장이 크잖아, 그죠? 그리고 이제 봉사 점수, 그리고 이제 활동했는 스펙 점수, 그리고 이제 우리 후배들이 뭐 기능 올림픽 나간다든지 기능 경기 나가는 데서가 심사장을 하고 이런 총괄적인 걸 해야만이 그 점수가 0.5점, 1점 모아가 그걸 다 합쳐갖고 60점 넘어야 되니까 빵에 인생을 안 박으면은 답 안 나와요. 예. 저도 대통령 의자를 또 받았잖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밖에서 봤거든요. 대단하십니다. 1.5점 획득했습니다. 1.5점인가요? 너무 작은데요. 이제 국가 명장 하려고 하면은 90점이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한 20점 남았어요, 아직. 20점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지금 한 70점 정도 되니까 이제 80, 90, 이게 90점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가 명장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 그러면 20점이 되려고 하는데 일단 1.5점을 먹었으니까 이제 18.5점만 있으면 되겠지. 그것도 언제 모나요? 이제 앞으로 5년 목표로. 그 다음에 5년 뒤에 그걸 또 획득하시고 또 위에 또 단계가 있나요? 이제 국가 명장까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배품으로 돌아가야죠. 배품. 지금도 이제 우리가 빵을 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는 이제 저희들이 멘토거든.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졸업해서 사회 나와가 우리 쪽 이런 데다 취업을 많이 해요. 해가 이제 꿈을 가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무료 봉사, 또 애들 인생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상담 이런 걸 우리가 많이 해줘요. 그런 적인 멘토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빵에 대한 레전드를 찍으시고 최종 목표는 이제 봉사 배품이신가요? 그렇죠. 예. 베풀어야죠. 가위바위보 로 시작한 제빵의 길이시잖아요. 혹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인생의 철학이나 소신이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가위바위보 해갖고 우리 친구는 중국집 가고 나는 빵집에 왔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소신을 몰랐는데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어린 나이지만은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내가 뭘 하고 있었는 걸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나이 먹기는 옛날 게 원래 생각이 나고 과거가 후회가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내 과거 때 더 집중하지 뭐했을까라는 그 후회. 다른 거는 뭐 열심히 안 하고는 다음 문제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이게 대한 후회는 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인생 살면서 경험이니까 후회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또 지금의 또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혹시 다시 돌아가신다면 혹시 빵을 선택하시겠어요? 중국집을? 다시 빵 하죠. 나는 이제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친구들하고 이랬지만은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는 세대가 틀리잖아요. 무조건 아들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딸한테는 투자를 안 하고 이랬거든 옛날에. 근데 지금은 딸이 더 소중하고 이렇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근데 직업도 마찬가지거든. 내 새끼라고 해서 무조건 공부가 아니고 내 새끼가 뭘 만들고 소질 있고 하면은 공부를 하시면 안 돼. 우리 애의 인생을 위해서 이쪽으로 발전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갖고 요리면은 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빵도 있고 다 있겠지만은 만드는 쪽이면 그쪽으로 많이 해줘야 돼. 그 대신에 이제 부모가 해야 될 거는 내가 후회되는 게 뭐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중학교 졸업 못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내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해가 하는데 기본적인 고등학교는 나와야 된다. 제일 안 되는 게 내가 밖에 나가면 영어를 잘 몰라요. 그게 제일 어려워. 나머지는 어린 거 한 개도 없는데. 해외를 나간다든지 많이 나가는데 영어를 모르는 게는 뭐 대화가 안 돼. 이게 제일 아쉬움. 이게 고등교육까지는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무조건 지가 하고 싶은 게 있다. 부모가 도와줘야 돼. 결론은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돼 있거든. 근데 한 바퀴 뺑 돈다니까. 돌고 나서 나중에는 부모들이 후회를 해요. 이걸 시킬 걸. 지금은 이제 자기 집중과 자기 개인주의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밀어줘야 되지. 공부도 하기 싫은 거 부모 한을 애들한테 밀어갖고는 될 일 아니거든. 나는 요새 부모들한테 그런 거 나 좀 이야기하고 싶어. 애는
우리가 내일 모레 또 연수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원화여고를 나왔어. 원화여고를 나와가 보통 4년대 공부를 가잖아요. 원화여고를 나와서 어디를 가느냐? 대구공업대를 갔어요. 대구공업대를 왜 갔나? 제가 제빵과. 결론은 고등학교까지는 부모가 공부를 시킨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상수고등학교에 가면은 특화고라고 이게 억수로 힘들어요. 이게 공부 못하는 친구도 가지도 못합니다. 옛날처럼 공부 못한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해야 하거든. 예. 대전 이남에서 최고입니다. 상수고등학교가. 일반 분들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 저 친구들이 나오면은 스펙이 출발도 좋고, 나와가지고, 저기서 나와서 졸업했는 친구들이, 사회 나와가 보통 한 3년, 5년 사회생활 하고, 창업해서 기본 돈 1,000만 원 이상 다 벌어요. 젊은 친구들이. 20대들이. 돈 1,000만 원 수익을 다 가져가요. 그럼 막, 이야기 틀려지겠지. 전문 직종이 틀려지니까. 예. 나는 그 친구도 원하고 나와서 대공업대 가서 결론은 저희 집에 취업하기 위해서 연수가 온단 말이에요. 연수 오면 자기 꿈은 뭐냐 하면 공부가 아니고 셰프의 꿈이거든요. 근데 부모가 그걸 캐치 못하고 막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모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내 새끼 인생을 위해서 내 새끼 잘하는 걸 도와주는 게 맞다. 나는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네. 요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최고의 관심사는 저희들 이제 브랜드 중에 빵장수 기소담이라고 하는 카페 브랜드가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이제 기술 없는 분들이 창업해서 돈을 벌고 싶고 또 자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원래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오픈한 지 한 12호점 정도가 오픈이 됐어요. 신규로.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브랜드가 요새 이제 사모님들 또 실질적인 또 젊은 친구들이 관심사가 많아가지고 그 브랜드를 일단 내가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단 브랜드를 한 50개 정도를 오픈시키는 게 최고의 내 지금 관심사고 거기다가 좀 이따가 티라미수 맛보여야 되겠지만은 이런 티라미수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은 우리가 다 보장해가 레시피를 주겠죠. 우리가 80%를 만들어줘요. 좀만 이제 원베이스에서 작업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가 고객들한테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점주는 마진은 좋고 이렇게 그걸 이제 비기담 치는 게 제 원래 목표입니다. 네,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빵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빵사들에게 꿈꾸는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무조건 공부하기 싫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라.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할 동안에 진짜 내 지인이나 친척이나 알고 있으면 내 애들의 소질을 위해서 있어 보면 알잖아요. 있어 보면은 주말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알바를 돈을 떠나가 부모의 허락하에 알바를 시켜보는 게 나는 애 인생의 미래를 좀 열어준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무조건 꼭 졸업하고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셰프의 꿈이 있다든지 다른 게 있다. 공부 외에.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꼭 한번 해봐라. 한 달에 꼭 2번 이상은. 그래야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 판단이 있어요. 부모 판단으로 살면 안 돼, 이제. 세상이. 뭔가 일을 해보라. 본인이 겪어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한 달에 한 2번 정도 해보면은 나 공부하기 싫었겠다가 공부가 좋거든. 그러면 그 친구는 공부를 해야 돼. 맞잖아요. 근데 공부하기 싫다 했는데 한 달에 한 2번씩 알바를 해봤어. 나 공부보다 이게 좋아. 그럼 그 친구는 공부하면 안 돼. 자기 목표를 못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경험을 꼭 시켜야 된다. 그게 젊은 애들의 어린 애들의 미래를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위바위보란. 나에게 가위바위보란 내 인생을 열어줬다. 오. 네, 그걸 얘기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빵장수가 대구를 정말 대표하는 브랜드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주면 감사하죠, 저는.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빵도 맛있고, 저는 여기 단팥빵이, 저는 팥 씹히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팥이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팥 이야기 좀 해줄까요? 제가 15살 때부터 18살까지 팥을 끓였거든요. 3년 동안.
그때 우리 말하면 이제 일본 말로 시다바리, 우리나라 말로 초짜. 그러니까 이제 팥을 하다 보니까 팥의 전분을 빼는 이 타임도 알고 이 공유기 때문에 전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팥을 빼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브랜드에서 쓰고 있는 팥이 전분을 다 뺏는 팥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씹어 넘겨도 결론은 느끼하지 않고 입에 감미도도 좋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숲에 가서 주스나 음료무 보면은 맛있긴 맛있는데 먹으면 질리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입에서는 저당을 느끼면서 고당이 들어가면은 이 변화당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끼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팥에다 끓일 때 설탕, 물엿, 소금만 딱 넣어요. 나머지 합성당은 절대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팥이 맛있다. 그게 우리 팥의 장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에 팥을 54톤을 씁니다. 매달. 팥빵 매장이 50개밖에 안 되는데 팥을 54톤을 써요. 그럼 양이 엄청나겠지. 예, 그만큼 팥이 자신 있다. 예, 그 얘기입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네, 부드럽고. 네, 앞으로도 맛있는 빵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최종 목표 말씀하셨듯이 꿈도 계속 이루시길 바라고, 저희도 이제 꿈을 이루는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멘토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린이 기자단의 인터뷰가 끝나고 명장님이 스콘 만들기 체험을 권유해 주셔서 스콘 만들기를 해보았는데요. 진짜로 빵이 만들어지는 장소에 가서 제빵사처럼 반죽 모양을 내서 구워보니 재밌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친구들마다 제각각인 스콘의 모양도 웃겼고, 역시나 오븐에 빵 굽는 냄새가 정말 좋았습니다. smell good. 제가 직접 만든 스콘을 그 자리에서 먹어보니 진짜 맛있었지요. 한편으로 스콘을 바라보며 명장님이 여러 번의 실패를 겪으시고도 포기하시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요. 앞으로 친구들과 제가 성장해가며 다양한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명장님을 떠올리며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실패를 경험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본보기가 되어주신 명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직업의 주인공을 궁금해하며 See you soon.